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파이코인이 정말 5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더 나아가서 1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나 기대감만으로는 절대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조건들이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가 파이코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냉정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 메인넷 전환 흐름이 구체화되면서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망 안에서 고립되어 있던 구조가 서서히 열릴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파이가 단순한 커뮤니티형 자산에서 실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이코인이 5달러와 10달러라는 두 개의 중요한 문턱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맞춰져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건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데이터와 흐름입니다. 파이코인도 예외가 아니죠. 메인넷 전환 이후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가격의 방향성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 메인넷 완전 이행이라는 조건은 파이코인이 5달러 가능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출발점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관측되는 흐름을 종합하면 네트워크 구조가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트랜잭션 구조가 정비되고 외부 지갑과의 연결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D앱들이 폐쇄망 환경에서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글로벌 거래소 상장 환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암호화폐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거래소 상장이 필수입니다. 최근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형 거래소 중심의 유동성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려면 소형 거래소 여러 곳보다 대형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규제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미카 체계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규제 준수 여부는 향후 프로젝트의 생존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프로젝트가 이 체계에 맞추어 정식 검증 절차를 밟고 있고 규제에 부합한 프로젝트들은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파이코인이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럽 기관 투자와 결제 파트너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증권성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파이코인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 기반 대형 거래소 상장 가능성과 미국 내 결제 서비스 연동 가능성이 넓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언제나 실사용이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메인넷이 열리고 거래소에 상장돼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최근 여러 분석에서 파이 D앱 생태계는 서서히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테스트 단계를 넘어 실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언급도 등장하고 있어요. 결제형 서비스와 소규모 쇼핑 기능을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트랜잭션 볼륨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트랜잭션이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는 프로젝트는 실사용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메인넷 확장 이후 파이의 일일 활동량은 추가적인 증가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유통량 조절입니다. 파이코인은 채굴 기반 특성상 보유자가 많고 초기 유통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토큰 경제를 안정적으로 설계한 프로젝트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파이 역시 메인넷 개방 시점에 맞추어 초기 유통량을 제한하고 장기 락업 구조를 강화하며 대량 물량이 한 번에 풀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유통 구조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가격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시장은 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시작 가격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낄 수 있는 반전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사용자 수가 많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패턴이 관찰될 때가 많아요. 파이코인은 가입자 규모만 보면 이미 블록체인 업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사용자 규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결국 생태계 안에서 지갑을 실제로 사용하고 결제를 시도하며 D앱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하느냐가 진짜 의미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와 개발자 그룹에서 활동 중인 사용자 패턴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실제 지갑을 활성화하고 D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이코인이 1억 명 정도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해야 $1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활성 사용자만으로도 예상보다 큰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제한된 사용자 기반을 가진 프로젝트가 결제 사용처를 다수 확보하면서 시장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린 사례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관찰되고 있어요. 이 흐름을 감안하면 파이코인은 단순히 사용자 수의 절대 규모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용자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가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도 마지막 변수를 결정짓는 건 결국 시장 기류입니다. 아무리 탄탄한 프로젝트라도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격은 제한된 범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대규모 자본의 이동이 점차 정책과 규제의 명확성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각각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형 기관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속도가 빨라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중장기 사이클입니다. 여러 시장 보고서를 종합하면 글로벌 경제 흐름과 수요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주요 디지털 자산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이 실제로 강하게 전개될 경우 중대형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사례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이 시장 흐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강세장이 얼마나 강하게 전개되느냐가 $5에서 $10 구간 진입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커뮤니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강세장에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보유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시점과 맞물릴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자, 이제 이 조건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파이코인의 가격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축은 유동성입니다. 대형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고 규제 환경이 정리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초기 가격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격은 기대감보다는 실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유통량 통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첫 가격의 변동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축은 실사용이에요. D앱 생태계가 작동하고 결제 기능이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단순 거래소 중심의 흐름을 벗어나 실사용 코인으로서의 평가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제 파트너 확보, 쇼핑 기능 확대, 소규모 상점 연동 같은 변화들은 시장에서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관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축은 네트워크 규모와 시장 심리입니다.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지갑 활동이 증가하며 트랜잭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장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축은 확장성이에요. 결제 네트워크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리고 규제 승인 범위가 넓어지며 파트너십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성장 기대치를 반영하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이때 가격은 단순히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반영되는 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가격은 어느 한 조건이 해결됐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개의 축이 동시에 서로를 밀어 올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5달러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최소한의 세트처럼 맞춰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인넷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일정 수준 이상의 디앱과 결제 기능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 거래소 몇 곳에서 의미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고 기본적인 규제 리스크가 정리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죠. 이 정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장에서는 파이코인을 단순한 테스트 프로젝트가 아닌 실사용 생태계를 갖춘 코인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가 더해질 경우 5달러 수준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반면 10달러 구간은 난이도가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이 가격대에 접근한다는 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일부가 파이코인을 실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대형 거래소 5곳 이상 수준의 유동성, 1억 명에 가까운 실사용자 혹은 그에 준하는 높은 활동 비율, 실물 결제 파트너 다수 확보, 규제 측면에서의 신뢰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장 전체의 강한 강세 흐름이 동시에 맞물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실제로 겹쳐지는 시점은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달러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목표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메인넷 완전 개방, 대형 거래소 유동성, 규제 정비, 실사용 증가, 결제 파트너 확장, 시장 사이클까지 이 모든 조건이 실제로 채워지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볼 것인가 하는 점이죠. 앞으로 파이코인이 걸어갈 길은 이 조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얼마나 진짜 사용 가치를 쌓아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흐름들을 떠올리며 각자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미래를 한번 조용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속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 로드맵이 현실로 채워질지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시간이 보여줄 차례입니다.